설 특집으로 마련된 맹찬영의 시사터치. 오늘은 여야 대변인 릴레이 인터뷰입니다. 방금 전까지 국회에서 열린 3자 안보회동에 함께 배석했던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과 민주통합당의 정성호 수석대변인을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정말 언론인으로서 예리한 필봉을 휘두르시다가 지금 이제 집권 여당의 얼굴이 되셨는데 네. 오늘 또 이제 3자 회동에 같이 참석해서 직접 분위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회담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준비, 이 아주 이제 심각한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 세 분이 아주 진지한 가운데 많은 걱정을 하고, 또 이 문제만큼은 여야 따로 없이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이런 이제 발표문까지 냈고요. 아주 여야가 동반자 관계임을 확인하는 그런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원래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하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네네. 이전에도 16대 국회 때도 굉장히 사이좋은 파트너였습니다. 네. 오늘 회담 때도 좀 그런 분위기 느끼실 수 있었나요? 네, 워낙에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의 이 과거 이야기도 하시면서 이 박근혜 당선인이 꼭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야당이 야당을 역할을 하겠지만, 쓴소리도 하겠지만, 그 야당이 도울 건 적극 돕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요. 과거에 이제 인연들이 깊은 분이니까 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하셨고요. 또 저희 새누리당이 과거 한나라당 야당이었을 때 이제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대표였고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이셨죠.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또 그래서 양당 대표로서 또 두 분이 상당히 이 과거에 소통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나름의 신뢰관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국민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여야가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해서 네네. 그 부분은 굉장히 안심이 되는 부분인데 네네. 그 외에 다른 또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네. 일단 북한의 이제 핵실험은 우리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여야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북한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일관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할 경우는 아주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또 뜻을 천명을 했고 우리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현 정부가 국가는 안보태세를 이제 다시 한번 정비해달라는 이제 여야 우리 또 3자 회동에서 그 얘기가 나왔고 그 밖에 이제 중요한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여야가 만나서 의논할 수 있도록 국민 정치의 본연은 결국 국민의 삶을 우리가 잘 챙기고 돌봐드리고 이제 민생을 개선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하기 위한 여야 간 협의체를 이제 가동을 한다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저희도 많은 공약을 했고 민주당도 공약을 했는데 공통된 공약이 있거든요. 그 공약은 조속히 처리를 하자 이런 이제 합의가 있었습니다. 분위기 좋은 쪽만 얘기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이견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실제로 아주 분위기가 진지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당선인은 야당을 진짜 이 국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시겠다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얘기를 하셨고 문희상 이제 비상대책위원장도 박근혜 정부의 이 성공적 출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 성공을 위해서 야당으로서는 견제와 비판을 하면서도 도울 건 돕겠다는 이제 이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었고 이제 민주당에서 몇 가지 주문했던 것들은 있었습니다. 예. 네, 어떤 건지 직접 지금 얘기하시죠. 이제 민주당 대변인이 곧 나오실 텐데요. 아마. 그럼 정성호 대변인한테 그 얘기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은 이제 좀 하셨죠. 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좀 비판적인 어떤 입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너무 개인 신상 털기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께서는 청문회에 대한 약간의 이제 이 제도를 좀 개선할 수는 없을까 이런 이제 얘기는 좀 하셨고 결국은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이제 검증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철저한 검증 과정에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인사청문회는 지금 이제 뭐 새누리당에서 지금 요번엔 국회에서 당장 인사청문회 제도를 바꿔서 이번에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지명하는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걸 뭐 적용하자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사청문회가 좀 너무나 이 신상털기로 가는 거. 그로 인해서 이제 그 당사자가 인격이 뭐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의혹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그 신상털기가 뭐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인격이 또 손상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이 문제. 그다음에 가족들이 받는 여러 가지 심적 고통. 이런 걸 어떻게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이제 의논해 보자는 거고요. 그거는 뭐 이번에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야당에 또 충분히 그 의견을 듣고 하나하나씩 이제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겠죠.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 문제 지금 계속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시국회도 상당히 좀 소란스러운데 그 문제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뭐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뭐 자진 사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그 당선인은 듣고 계셨고 황우여 대표도 아무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황우여 대표는 이제 좀 국회에서 좀 표결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엊그제 하셨잖아요.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청문회가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인준안을 표결에 붙이려면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네. 야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 한 상황이고 또 인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상정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 국회의장께서도 이제 부정적이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딱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문회가 끝나고는 전혀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스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고 이동욱 후보자께서도 뭐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이제 그래서 그 좀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 표결을 이동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할 경우에 새누리당이 이제 그걸 당론으로 어떤 부결 당론으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자가 다 헌법기관이고 소위 인사안에 대해서는 뭐 의원들의 뭐 그 본인의 이제 소신이 또 필요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글쎄요, 그럴까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런 이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표결에 붙였다가 네. 지금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은데 가결이 돼버리는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굉장한 정책 부담을 안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뭐 가정에 대해서는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뭐 그 전에 무슨 좀 뭐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회동에서 여야 협의체, 국정 논의를 위해서 여야 협의체를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여야 협의체 어떻게 가는 겁니까? 도대체 그게 구성의 성격이 뭐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 문제는 설명 이제 앞으로 이제 실무선에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야가 이 민생 우리 이제 안보에 있어서도 여야가 따로 없고 민생 역시 마찬가지니 앞으로 이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해법을 제시를 하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일단 큰 정신은 합의가 된 거고 앞으로 이제 협의체를 어떻게 과동할 건가 이거에 대해서는 실무 차원에서 좀 논의가 있어야죠. 이제 협의체의 수준을 어떻게 할 건지 구성원은 어떻게 할 건지 의제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실무 논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